그래서 풉니다. 로그 4x 플러스 로그 x분의 25를 2로 나누면 얘는 루트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가 될 거야. 선생님 평소에는 2를 여기 붙여주시다가 왜 요번엔 2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뭘 구하려는 거예요? 곱의 최대값 구할 거니까 얘만 한쪽에 몰려있는 게 더 낫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풉니다.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뀐다. 그래서 로그 4x 곱하기 x분의 25를 2로 나눈 값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 얘 계산해보면 x 사라지면서 뭐가 돼요? 로그 100. 로그 100은 몇인데? 2다. 로그 100은 2다. 얘들아 여기서 10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몇입니까? 2예요. 2. 오, 그렇구나. 얘가요. 루트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 이상이래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루트가 없는 상태지. 그런데 중요한 건 얘도 0 이상인 수, 얘도 0 이상인 수예요. 0 이상인 수인 부등식에서는 양변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양변 제곱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최대값 구하면 답은 몇 나오게? 잠시만요. 선생님 미쳤구나. 미안해 얘들아. 2. 그래서 여기 뭐예요? 얘 1이다. 1의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최대값 구하면 답 몇 나오겠습니까? 1. 얘가 답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문제의 특이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너희들이 한번 보고 얘기해봐. 이 문제의 난이도는 뭔 것 같아?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그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지수 자리에 개념입니다. 로그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그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로그를 밑으로 당겨주고 싶어. 왜? 지수 자리에 있는 거 너무 불편해서. 자,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리려면 뭔 짓을 해야 돼? 양변 로그를 취하셔야 돼요. 항상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지수를 로그 지수를 끌어내린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단 이런 문제의 주요 특징은 뭐야? 양변의 로그를 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양변이 모두 다 단항식이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수 로그 있다. 불편하다. 양변의 로그 취해서 밑으로 끌어내려야겠다. 자, 좌변 우변 모두 단항식 맞습니까? 맞죠. 다항식이라는 건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식인데 이렇게 나누기나 곱하기로 연결된 식은 전부 다 단항식이에요. 자,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해석할 수 있겠네.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요, 로그 100 더하기 이 앞으로 내려와서 이 로그 x 더하기 로그 x의 로그 x 제곱이라 빼기다. 죄송해요. 예,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로그 100 몇이야? 2요. 2 더하기 2 로그 x고요. 봐, 얘들아. 요거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앞으로 내려오면 로그 x, 로그 x. 로그 x가 두 번 곱해져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 로그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됐으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얘를 뭐라고 치환을 해야겠구나 느낌이 오죠?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와우, 그렇군요. 선생님, 로그 y는 결국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되는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y의 최대값이죠. 맞나요? y의 최대값은 로그 y의 최대값을 구하면 y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y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로그 y의 최대값을 구하면 y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다요. 자, 최대값이 최대값을 낳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미수가 10이기 때문이에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일 때는 y가 최대값을 가지면 이 로그 값 전체도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자. 결국 2차식의 최대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네요. 자, 실수조건 2차식의 최대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실수조건 2차식의 최대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따라 한번 해보자. 시작! 실수조건 2차식의 최대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근데 수학상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실수조건 2차식의 최대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실수조건 2차 방정식의 최대최소 문제는 개념 기억나는 사람? 판별식 D 라는 개념을 가르쳤어요. 공부 좀 하자. 수학상 개념 찾아봐.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실수조건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t-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로그 y의 최대값은 몇입니까? 최대값은 3이죠. 아,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 최대값은 3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t가 원래 뭐였어요? t가 원래 뭐였지? t가 로그 x였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x를 풀어야겠죠. x는 몇 되겠습니까? 10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y의 최대값도 구할 거예요. 얘가 3이 되는 경우지. y는 몇일까? 저희 1000이요. 1000.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 내면은 이때의 y의 최대값은 1000이다. 그리고 그때의 x의 값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될까요? 네. 네. 잘 봐주세요. 반드시 문제집을 풀기에 앞서서 개념집을요 완벽하게 공부하고 문제집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혹시 시험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당황할까봐 개념 정리 하나만 해드리고 갈 겁니다. 자, 문제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출제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부분이고 이 문제의 표현을 보고 우리는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학적 표현들 좀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fx, fy는 f의 x 플러스 y야. 이런 수학적 표현이 나온 거.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얘 무슨 함수라는 얘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함수 같아요? 지수함수예요. 얘 지수함수입니다. 왜 지수함수인지 알겠니? 네. 얘 이거다. 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뭐로 바뀔 수 있다? a의 x 플러스 y제곱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줘 안 줘? 안 줘요. 그냥 요것만 줘. 그럼 우리 딱 보면서 지수함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보자. 오, 그렇구나. 곱셈은 지수에서 덧셈으로 바뀐다. 그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눗셈은 지수에서 이렇게 쓸까? 나눗셈? fy분의 fx 이렇게 쓸게요. 나눗셈은 지수에서 뭐로 바뀐다? 뺄셈으로 바뀐다. 자, 그리고 f의 kx가 뭐가 될까? fx의 k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f의 n분의 k는 n제곱근 f의 k가 갑자기 k 보고 흥분해서 x다. fn분의 x는 n제곱근 fx로 바뀐다라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전부 y는 fx는 지수함수란 얘기구나. 이 지수함수란 얘기를 이렇게 힘들게 돌려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무슨 함수 나올 것 같아요? 로그 함수 나올 것 같죠? 자, 그럼 얘기해 보십시오. fx 플러스 fy는 뭐로 바뀔까? f의 로그 함수야. xy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fx 마이너스 fy는 뭘로 바뀔까? f의 y분의 x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f의 x의 n제곱은 뭘로 바뀔까? n f x로 바뀌게 됩니다. 자, f의 1은 항상 뭐예요? 로그 a의 1이니까 0이 되는 거지? 네. 물론 f의 1이 0인 경우는 다른 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로그 함수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아직 필기가 안 되셨군요. 필기 천천히 하십시오. 자, 이제 단원 넘어가서 지수로그의 마지막 단원이죠. 오늘 혹시 문제집 다 드렸죠, 선생님이? 예, 문제집 드렸고 지수로그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숙제 부지런히 해오셔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삼각함수 들어갈 거예요. 요 단원 끝나면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없겠구나. 네. 자, 우리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선생님이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라는 두 가지를 가르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후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가르칠 거예요. 자, 우선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 어디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방정식일까? 지수에. 그렇구나. 지수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지수부등식은 어디에?
지수의 독립변수. 미쳤다. 얘들아, 선생님 미안해. 방정식, 부등식에서 독립변수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독립변수는 어디에서만 씁니까? 함수에서만 써요. 죄송해요. 뭐라고 쓴다? 미지수 x라고 쓰셔야 돼요. 미쳤다. 미안해요. 미지수 x가 들어있는 부등식 되겠습니다. 방정식, 부등식은 미지수와 똑같은 x여도. 자, 그러면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모두 다 무슨 개념으로 풀리냐? 지수 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지수 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으로 푸시면 돼요. 와우, 선생님 저 방법으로 그냥 풀면 돼요? 네, 엄청 쉽네요. 그럼 그 방법이 뭔데? 아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지수 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번은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종종 얘기했는데 1. 미수 통일. 미수를 우선 통일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와, 그런데 미수가 통일이 안 됐어. 곤란한 상황이야. 이때 지수 형태는 어떻게 풉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요. 단, 양변에 로그를 취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식의 구조가 다낭식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만 양변의 로그를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로그 형태예요. 미수가 달라요. 미수 통일하고 싶어요. 무슨 공식으로 푼다? 밑변환 공식으로 푼다. 자, 그리고 안 돼. 이도저도 안 돼. 그럴 때 뭐야?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바로 요것이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이에요. 그럼 모든 문제 풀이법을 푼댔으니까 적어도 요 3개 정도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겠죠. 지금부터 3번 읽을 겁니다. 제목까지 포함해서. 자, 시작!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 2. 지수 형태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다낭식은 다낭식. 로그 형태 밑변환 공식 3.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다시 시작! 지수 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 2. 지수 형태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다낭식은 다낭식. 로그 형태 밑변환 공식 3.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마지막은요. 눈 감고 외우자. 눈 감고 시작! 지수 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 2. 지수 지수 형태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다낭식은 다낭식. 로그 형태 밑변환 공식 3.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다 외우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우선 문제 유형부터 보고 얘기하세요. 얘는요, 딱 보니까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무슨 방정식입니까?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인지는 어떻게 눈치챘는데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에요. 네. 야, 선생님 혹시 나 미쳤구나. 그 앞에 미지수 x라고 표현했니? 네. 아씨, 그 x도 지워버려요. 미안, 쏘리. 왜? 미지수는 x 말고 다른 거 와도 돼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 독립변수 x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x는 지워버리세요. 미지수 아무거나 오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미안해. 선생님이 함수랑 순간 가르치면서 헷갈렸어.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딱 봤더니 자,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 그럼 앞에 건 건드릴 거 없지. 뒤에 거를 좀 작업해야겠지. 6을 뭐라고 해석해준다? 2 곱하기 3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이제 이 식을요. 보세요. 3의 x제곱 곱하기 자, 2의 2-x제곱은 3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양변을 3의 x제곱으로 막 나눠줘도 될까? 되지. 왜? 3의 x제곱은 절대로 무슨 수가 아니다? 0이 아니에요. 3의 x제곱은 항상 무슨 수가 나오는데? 양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을 3의 x제곱으로 나눴더니 드디어 미수 통일된 완벽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미수 같으니까 지수만 같으면 되겠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불러요? x에 관한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에 값구하면 몇이 나온다? 1.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3이고 얘는 3 곱하기 3의 2x제곱이야. 자, 식을 요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양변을 몸짓해주고 싶어요.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 사라졌어요. 자, 나눠놓고 보니까 아이씨 지수로 갈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2. 지수 형태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단 식의 구조가 어떤 형태여야 된다? 단항식은 단항식. 얘 단단 형태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 이렇게 바꿀게요. 그냥 얘는 이렇게 원래대로 돌리자. 풀지 말고.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요.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요? 자, 양변의 로그 취해서 지수 자리에 있는 거 앞으로 로그 앞으로 끄집어 내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 맞나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요 문제 풀어서 x값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세요. 자, 어려운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힌트를 요구하세요. 힌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운 사람은 그냥 풀고요. 답 낸 사람. 김군? 답 냈어요? 못 냈어요? 냈어요. 불러보세요. 힌트요. 아, 힌트요. 자, 봐. 한 사람은 낼 것 같아. 막 푸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 사실은 이 문제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야.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너희들은 그 가장 기초적인 쉬운 문제의 개념조차도 너무 당연하다고 착각해서, 너무 쉽다고 착각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항상요,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읽어주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수 방정식,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뭐 이런 거 암기시키잖아. 왜? 문제 유형을 봤으면 적어도 얘가 무슨 방정식인지 정도는 알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한번 볼래? 얘는 무슨 방정식 문제예요? 1차 방정식이야. 왜? 선생님이 로그 2나 로그 3은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지. 만약에 이 문제가 x 플러스 1 곱하기 2는 2x 곱하기 3이라고 나왔으면 너희들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라는 1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모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야. 우선 첫 번째, 이 문제가 1차 방정식인 줄 몰랐기 때문에 못 푼 거고, 두 번째, 로그 2나 로그 3이 그냥 일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였기 때문이야. 실제 얘랑 얘는 같은 문제예요. 같은 수준의 문제야. 1차 방정식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는데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말하건대 항상 가장 기초적인 거, 쉽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너희들의 구멍이야. 자, 그러면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바꾸려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좀 옮겨야지. 로그 2x 플러스 로그 2는 얘는 2 로그 3 x구나. 자, 여긴 곱하기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액상은 액상끼리 계산할 거예요. 앞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로그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로그 3 곱하기 x는 마이너스 로그 2 나오네요. 즉 로그 2 마이너스 2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로그 2가 나오므로 x의 값 구하시면요. 로그 2 마이너스 2 로그 3분의 마이너스 로그 2 나오네. 나 마이너스 나온 거 좀 불편해요. 그래? 그럼 양변,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할래?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분의 로그 2라고 요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거야. 쉬워? 어려워? 쉽죠? 반성하세요. 요 문제 못 푸는 건 너무 수학을 편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개념의 중요성, 문제 하나하나 구분하는 중요성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자, 두 가지다. 너희들은 지금 이 문제에서 1차 방정식도 몰랐던 거고, 로그 2나 로그 3이 일개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떨어졌던 거야. 가장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반성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문제 유형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직 필기하는 사람 있으니까. 세 번째 문제 유형은 딱 보니까 뭘로 풀게 생겼어? 노골적으로 치와 풀어보세요. 그래서 답 뭐 나왔어요? 찬영군? 4. 자, 15초 뒤에 같이 풀게요. 3.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땐 이게 무슨 문제인지 먼저 제목부터 부르고 가세요. 딱 보니 무슨 문제예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이다. 지수 방정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다야. 자, 지수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통일. 미수통일이 안 되네. 2. 지수 형태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단항식은 단항식. 지수 형태여서 양변의 로그 취할 수 있나 봤더니 단항식이 아니지. 다항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 3. 식의 특징을 이용한 치환. 그래서 치환하려고 봤더니 뭐를 치환하면 좋겠다?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단 2의 x제곱은 항상 무슨 수? 양수. 그러므로 t는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럼 4의 x제곱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t의 제곱 마이너스 몇 t? 4t 마이너스 32는 0이다 라고 나왔네요. 와우,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얘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8, 4,